저는 클라우디아 렌츠입니다. 유럽개발은행에서 20년간 철도 프로젝트를 담당해왔죠. 솔직히 말하면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중간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아시아 국가 중 하나였어요. 2024년 초 런던 본부 회의실에서 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 프로젝트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타슈켄트에서 사마르칸트까지 344km. 사막과 극한 기후를 견뎌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이었죠. 기술 이전이 필수 조건입니다. 단순한 완성품 수출이 아니라 현지 기술자들이 직접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해요. 상사인 마이클 톰슨 국장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참가 기업 명단을 보는 순간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프랑스 알스톰, 독일 지멘스, 일본 JR 동일본. 그리고 마지막에 한국 코레일이 있더군요. 한국이요? 정말 필요한가요?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온 말이었어요. 동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20대 시절 서울에서 보낸 1년이 떠올랐거든요. 어머니가 갑작스런 병으로 쓰러지셨을 때 한국 병원에서 겪었던 일들 말이에요. 통역이 없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며 냉정하게 돌려보내던 간호사의 표정. 복잡한 서류와 절차들. 그때 저는 한국을 효율성이 떨어지고 폐쇄적인 사회라고 단정지었거든요. 클라우디아, 당신이 프로젝트 기술평가단장으로 파견됩니다. 톰슨 국장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타슈켄트로 가서 각국 제안을 직접 평가해야 한다는 거였죠. 유럽 기업들의 기술력은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한국은 글쎄요. 파견 전날 밤 저는 한국 KTX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2004년 개통, 프랑스 TGV 기술 도입, 최고 속도 305km. 수치상으론 나쁘지 않았지만 결국 남의 기술을 조립한 것 아닌가 싶었어요. 기술 이전이라고 해봐야 매뉴얼 번역이나 기본 교육 정도겠지. 저는 한국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두었습니다. 어차피 진짜 경쟁은 유럽 기업들 사이에서 벌어질 테니까요. 한국은 그냥 형식적인 참가자 정도로 생각했죠.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타슈켄트의 사막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메마른 땅에 고속철도를 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기술력뿐만 아니라 현지 적응력,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이 필요한 프로젝트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제 고정관념이 얼마나 크게 흔들리게 될지를요. 타슈켄트 하얏트 호텔 회의실에서 각국 기업 설명회가 시작됐어요. 첫 번째 발표자는 프랑스 알스톰의 장 피에르 모로 부사장이었죠. AGV 기술로 시속 350km 운행이 가능합니다. 유럽 전역에서 검증된 신뢰성을 자랑하죠. 화려한 파워포인트와 함께 쏟아지는 수치들. 정시율 99.7%, 에너지 효율성 30% 향상, 탄소 배출량 절반 감소.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질문했을 때 모로 부사장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핵심 부품의 설계도면은 계약 체결 후 단계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일 지멘스 차례였어요. 벨라루스 ICE 기술을 내세우며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죠. 우리는 단순히 열차를 파는 게 아닙니다. 독일식 정밀 엔지니어링 문화를 전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술 이전 조건을 물어보니 역시 같은 대답이 돌아왔어요. 계약 후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애매한 표현뿐이었죠. 일본 JR 동일본의 다나카 요시히로 이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칸센의 50년 무사고 운행 기록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기술, 매뉴얼 제공 범위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일본식 철도 운영 철학을 함께 전달합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은 저는 점점 답답해졌어요. 모든 기업이 겉으로는 기술 이전을 약속하면서도 실제로는 핵심 부분을 숨기고 있다는 게 뻔히 보였거든요. 이건 진정한 협력이 아니라 기술 종속 관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중국 CRRC의 리 웨이 부총경리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인도네시아, 터키에서 성공했습니다. 자금 조달부터 기술 이전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요. 하지만 중국 역시 핵심 기술 공개에 대해서는 단계별 검토라는 표현으로 넘어갔죠. 거대한 자금력으로 밀어붙이려는 의도가 보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호텔 로비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든 기업이 화려한 수치와 성과를 자랑하지만 정작 우즈베키스탄이 원하는 진정한 기술 자립은 도와주려 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거든요. 이게 정말 공정한 거래일까? 동료인 마르코 로시 기술위원이 다가와 말했어요. 클라우디아, 당신이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기업들이 핵심 기술을 다 공개할 리 없잖아. 맞는 말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우즈베키스탄 기술자들은 진심으로 자국의 철도 기술 발전을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단순한 구매자로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때 프론트 데스크에서 들려온 안내방송이 귀에 들어왔어요. 내일 오전 한국 코레일 대표단이 도착 예정입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유럽과 일본, 중국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국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했거든요. 아마 다른 기업들과 비슷한 발표를 하겠지만 기술력에서는 한 수 아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만날 한국 대표가 제 모든 선입견을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한국 대표단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른 국가들은 모두 정장 차림의 임원급 인사들이 대거 몰려왔는데 한국은 어떨까 궁금했죠. 공항에서 온다는 연락을 받고 30분쯤 기다렸을 때 로비 입구로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검은색 점퍼에 청바지, 그리고 낡은 가방 하나만 메고 있더군요. 수행원도 없이 혼자였어요. 혹시 클라우디아 렌츠 단장님이세요? 다가온 사람이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로 말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이 사람이 한국 대표라고. 저는 코레일 해외사업본부 박도원 상무입니다. 명함을 건네받으며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다른 나라 대표들은 모두 부사장급 이상이었는데 한국은 상무를 보낸 거죠? 게다가 이 소탈한 차림새는 뭐예요? 짐이 많으신가 봐요? 박도원 씨를 보며 물었는데 그는 웃으며 가방을 두드렸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필요한 건 다 여기 들어있어요.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한국은 이 프로젝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준비도 부족하고 격식도 없네. 발표 시간이 되어 회의실에 들어갔는데 박도원 씨는 파워포인트도 준비하지 않았더군요. 대신 가방에서 태블릿 하나를 꺼냈어요.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없습니다. 대신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을 때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철교 위를 달리는 KTX의 모습이었거든요. 영하 20도 표시가 사진 구석에 보였어요. 이건 강릉선에서 촬영한 거예요. 영하 25도까지 내려간 날이었죠. 두 번째 사진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노란 모래폭풍이 휘몰아치는 가운데서도 정상 운행하는 열차의 모습이었죠.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테스트한 겁니다. 모래폭풍이 시속 80km로 불어도 KTX는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집중하게 됐어요. 다른 기업들이 보여준 화려한 수치들과는 차원이 다른 현실적인 증거들이었거든요. 기술은 스펙이 아니라 현장에서 증명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도원 씨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프랑스와 독일 대표들도 관심 있게 듣고 있더군요. 우즈베키스탄의 기후 조건을 조사해봤습니다. 여름 47도, 겨울 영하 15도, 그리고 연중 50일 이상 모래폭풍이 불죠. 저희 KTX는 이미 이런 조건에서 검증받았어요. 마지막 사진은 한국 기술자들이 현지 엔지니어들과 함께 열차 밑으로 들어가 부품을 점검하는 모습이었어요. 기술 이전은 책상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땀을 흘려야 가능한 거죠. 발표가 끝나고 저는 박도원 씨에게 다가갔어요. 솔직히 처음 본 순간의 편견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거든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기술 이전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박도원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모든 걸 공개합니다. 설계도면부터 운영 매뉴얼까지. 우즈베키스탄 기술자들이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하는 게 저희 방식이에요. 그 순간 저는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다른 기업들과는 확실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죠. 하지만 아직 반신반의했어요.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잖아요. 2주 후 저는 우즈베키스탄 기술진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게 됐어요. 각국 기업의 실제 기술력을 현장에서 확인해보자는 취지였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박도원 씨가 직접 마중 나왔어요. 이번에도 정장이 아닌 작업복 차림이더군요. 의정부 차량기지로 바로 가시죠. 실제 KTX를 분해해서 보여드릴게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샤크조드 기술자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정말 다 볼 수 있나요? 다른 회사들은 외관만 보여주던데요. 박도원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궁금한 건 뭐든 물어보세요. 차량기지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놀랐어요. KTX 한 편성이 완전히 분해되어 있었거든요. 동력차부터 객차까지 모든 부품이 하나하나 분리된 채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게 바로 견인전동기입니다. 독일 지멘스 제품을 개량한 거예요. 한국 기술자가 설명하는데 샤크조드 씨가 무릎을 꿇고 밑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한국 기술자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거였어요. 여기 보세요. 이 부분이 모래 침투를 막는 특수 실링이에요. 저는 지켜보면서 감탄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핵심 부품을 이렇게 자세히 보여주다니. 우즈베키스탄 기술자인 자이아 씨가 질문했어요. 이 제어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매뉴얼을 볼 수 있을까요? 한국 기술자는 망설임 없이 두꺼운 매뉴얼을 가져왔어요. 그것도 러시아어로 번역된 버전으로요. 이미 준비해뒀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기술자분들이 보기 편하도록요. 저는 박도원 씨에게 살짝 다가가 물었어요. 이렇게 다 공개해도 괜찮나요? 기업 기밀 같은 건. 박도원 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기술은 숨겨두면 발전하지 않아요. 함께 나누고 개선해야 더 좋아지죠. 오후에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철도기술연구원을 방문했어요. 거기서 정말 믿기 어려운 걸 봤죠. 거대한 시뮬레이터 안에서 모래폭풍을 재현하고 있었어요. 시속 100km 모래폭풍을 만들 수 있어요. 우즈베키스탄 기후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정했습니다. 시뮬레이터 안에서 KTX 부품들이 테스트를 받고 있었어요. 정말 우즈베키스탄의 실제 환경과 똑같이 만들어놨더군요. 그때 갑자기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서울병원에서 통역 없이 버려지던 그 순간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한국 기술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몸짓으로, 그림으로 설명하려고 애쓰고 있었거든요. 샤크조드 씨가 제어반을 만지며 뭔가 물어보자 한국 기술자가 직접 옆에 앉아서 하나하나 알려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알던 한국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에 철도 기술자셨어요. 점심시간에 박도원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남의 기술에 의존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몸으로 배웠죠. 그래서 저희는 진짜 기술 자립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깨달았어요. 한국이 이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나라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말이에요.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같은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동반자로 보고 있었던 거죠. 한국 방문을 마치고 타슈켄트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프랑스 알스톰에서 긴급 제재안서를 보내온 거죠. 기술 이전 조건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핵심 부품 도면까지 포함해서요. 장피에르 모로 부사장이 다시 타슈켄트에 왔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죠. 한국 방문 후 여러분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우리도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해요.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프랑스뿐만 아니라 스페인 탈고, 중국 CRRC까지 너도 나도 조건을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중국의 리 웨이 부총경리는 더 큰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20억 달러 차관을 무이자로 제공하겠습니다. 기술 이전은 물론 현지 공장 건설까지 포함해서요. 우즈베키스탄 정부 관계자들의 표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규모 면에서 중국의 제안은 압도적이었으니까요. 제 상사인 톰슨 국장이 런던에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클라우디아,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유럽 기업들이 기술력에서는 앞서잖아. 한국에 너무 감정적으로 기울어진 것 같은데? 맞는 말이었어요. 객관적인 수치만 놓고 보면 프랑스나 독일의 기술력이 더 우수했거든요. 한국 방문에서 받은 감동이 제 판단을 흐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호텔에서 각국 제안서를 다시 검토했어요. 프랑스는 시속 350km, 독일은 에너지 효율성, 중국은 압도적인 자금력. 반면 한국은 시속 305km의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였죠. 다음 날 최종 평가 회의가 열렸어요. 각국 대표들이 마지막 어필을 하는 자리였죠. 독일 지멘스 대표가 먼저 나섰어요. ICE 기술은 유럽 전역에서 검증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도 유럽 수준의 철도 시스템을 갖게 될 거예요. 중국 대표는 더욱 강력했어요. 1대1로 프로젝트의 핵심 노선입니다.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될 거예요. 일부 위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좀 감성적이지 않나? 실용적으로 생각해야지. 그때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말했어요. 잠깐만요. 우리가 정말 고려해야 할 건 뭔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 말했죠. 우리는 기술을 사는 게 아니라 기술에 종속될 미래를 사는 거예요. 20년 후에도 부품 하나 고치려면 본국에 전화해야 하는 상황을 원하시나요? 우즈베키스탄의 카리모프 교통부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렌츠 단장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진정한 기술 자립이에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의 접근 방식이 다른 나라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진짜 동반자가 되려고 한다는 걸 말이에요. 프랑스 대표가 반박했어요. 우리도 충분한 기술 지원을 약속했잖아요. 하지만 핵심 기술은 여전히 비공개 아닌가요? 제 질문에 모로 부사장이 말을 잃었어요. 결국 진정한 기술 이전에 대한 의지의 차이였던 거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박도원 씨를 따로 만났어요. 다른 나라들의 거센 공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걱정되지 않으세요? 다른 나라들 조건이 훨씬 좋아 보이는데. 박도원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조건이 좋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진정성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결심했어요. 내일 있을 최종 투표에서 제 신념을 따르기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최종 투표가 열렸어요. 18명의 평가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자리였죠.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투표 전 마지막 발언 기회가 주어졌어요. 각국 대표들이 한 명씩 나와서 마지막 어필을 했죠. 프랑스 모로 부사장이 먼저 나섰어요. TGV는 40년간 무사고 운행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증된 기술력을 믿어주세요. 독일과 중국 대표들도 비슷한 논조였어요. 기술력과 자금력을 앞세운 발언들이었죠. 박도원 씨가 마지막으로 나섰어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준비된 원고도 없이 그냥 일어서더군요. 저희는 가장 빠른 기술도 가장 많은 돈도 약속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게 무슨 마지막 어필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할 수 있어요. 우즈베키스탄이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다른 기업들은 모두 자신들의 우수성을 강조했는데 박도원 씨는 상대방의 자립을 말하고 있었거든요. 기술은 혼자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투표가 시작됐어요. 저는 투표용지를 받으며 깊게 생각했어요. 머리로는 유럽 기업이 안전한 선택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한국으로 기울어져 있었죠. 투표함에 표를 넣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박도원 씨와 잠깐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이 선정되지 않아도 괜찮으시겠어요? 박도원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물론 아쉽겠지만요.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이 좋은 선택을 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정말 모든 기술을 공개할 생각이세요? 당연하죠. 우리가 기술을 독점해서 뭐 하겠어요? 함께 발전하는 게 훨씬 의미 있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박도원 씨에게는 진정한 동반자 의식이 있다는 걸. 단순히 사업이 아니라 같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동료로 우즈베키스탄을 보고 있었던 거죠. 개표가 시작됐어요. 톰슨 국장이 직접 표를 세더군요. 한국 1표, 프랑스 1표, 한국 2표. 표가 하나씩 불려질 때마다 제 심장이 뛰었어요. 저도 모르게 한국을 응원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8표, 프랑스 4표, 중국 2표, 한국 9표. 분위기가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상과 달리 한국이 앞서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표까지 개표가 끝났을 때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11표, 프랑스 5표, 중국 2표. 한국이 당당히 1위를 차지한 거죠.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프랑스와 중국 대표들의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거든요. 반면 박도원 씨는 차분한 모습이었어요. 톰슨 국장이 결과를 발표했어요. 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 프로젝트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국 코레일을 선정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우즈베키스탄 기술자들이 특히 기뻐하더군요. 샤크조드 씨와 자이아 씨가 박도원 씨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어요. 저도 박도원 씨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축하합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네요. 박도원 씨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렌츠 단장님이 공정하게 평가해 주신 덕분이에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어요. 20년 전 한국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버리고 말이죠.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기대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프랑스 모로 부사장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이해할 수 없군요. 기술력으로는 우리가 앞섰는데.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진정성 말이에요. 그날 밤 호텔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의 선택이 과연 옳았을까? 앞으로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어요. 오늘 우리가 선택한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파트너라는 걸 말이에요. 계약 체결 후 3개월이 지났어요.
우즈베키스탄 기술자들이 서울에서 연수를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됐어요. 감독관 자격으로 실제 기술 이전 과정을 점검하는 게 목적이었죠. 인천공항에서 박도원 씨를 만났을 때 그는 여전히 소탈한 모습이었어요. 연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직접 보시는 게 빠를 거예요. 지금 실습 중이거든요. 의정부 차량기지에 도착하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샤크조드 씨가 한국 기술자와 함께 KTX 바닥에 누워서 부품을 점검하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냉각장치예요. 사막 기후에서는 이걸 더 자주 점검해야 해요. 한국 기술자가 설명하는 동안 샤크조드 씨는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대화가 한국어와 러시아어, 영어가 뒤섞여 진행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아, 이해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모래는 입자가 더 작은데요. 샤크조드 씨의 질문에 한국 기술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필터를 개량해야겠네요. 같이 연구해 봅시다. 저는 감탄했어요. 단순히 기존 기술을 전수하는 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환경에 맞게 함께 개선하고 있었거든요. 자이아 씨는 제어실에서 더 놀라운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와 함께 다국어 통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어, 영어를 모두 써야 해요. 기존 시스템으로는 부족해요. 자이아 씨의 설명에 한국 엔지니어가 메모를 하며 답했어요. 그럼 프로그램을 새로 짜야겠네요. 언어 데이터베이스부터 만들어 봅시다. 점심시간에 저는 박도원 씨와 따로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거든요. 박도원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즈베키스탄 환경에 맞는 기술이어야 진짜 쓸모가 있는 거죠. 다른 회사들은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이식하려고만 했는데요. 그럼 결국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현지 상황을 모르니까요. 오후에는 더 깊은 차원의 기술 이전 현장을 봤어요. 우즈베키스탄 기술자들이 직접 부품을 설계하고 있었거든요. 샤크조드 씨가 컴퓨터 앞에서 도면을 그리고 있었는데 한국 기술자가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있었어요. 모래 유입 방지를 위해서는 이 각도를 15도 더 틀어야 할 것 같은데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볼까요? 두 사람이 함께 컴퓨터 화면을 보며 토론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뭉클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기술 이전이구나 싶었거든요. 자이아 씨는 더 나아가서 한국 기술자와 공동으로 특허를 신청하고 있었어요. 다국어 동시 안내 시스템을 함께 개발했으니까 특허도 공동 명의로 내야죠. 한국 기술자의 말에 자이아 씨가 감격했어요. 정말요? 우즈베키스탄 기술자 이름도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같이 만든 건데요. 그 순간 저는 20년 전 서울에서의 기억과 지금을 비교하게 됐어요. 어머니가 차별받았던 그 병원과 지금. 이 따뜻한 협력 현장이 같은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한국이 정말 많이 변했구나. 혼잣말을 하는데 박도원 씨가 들었나 봐요. 뭐가 변했다는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20년 전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어머니가 겪었던 일, 그때 받았던 상처, 그리고 한국에 대한 편견까지. 박도원 씨가 조용히 들어주더니 말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많이 힘드셨겠네요. 우리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잠시 후 덧붙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잖아요. 사람도 나라도 계속 성장하는 거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20년 전 기억에 갇혀 있었다는 걸. 그리고 지금의 한국은 정말 달라졌다는 걸 말이에요. 연수 마지막 날 우즈베키스탄 기술자들이 발표회를 열었어요. 3개월 동안 배운 걸 정리해서 보여주는 자리였죠. 샤크조드 씨가 발표한 사막용 냉각 시스템 개량안은 한국 기술자들도 감탄할 정도였어요. 이거 한국에서도 써볼 만한데요? 여름철 폭염 대비용으로요. 자이아 씨의 다국어 통신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아이디어는 우리도 생각 못했는데 정말 혁신적이네요. 발표가 끝나고 박도원 씨가 말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실제로 적용해보는 거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확신했어요. 한국을 선택한 게 정말 옳은 결정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6개월 후 타슈켄트에서 사마르칸트까지의 첫 시범 운행이 예정됐어요. 저는 최종 검수를 위해 다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죠. 타슈켄트역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새하얀 KTX가 플랫폼에 서 있었는데 우즈베키스탄 국기 색깔인 파란색과 흰색으로 도장되어 있었거든요. 박도원 씨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6개월 만에 본 그는 한결 여유로워 보였어요. 어떠세요?
우즈베키스탄 KTX 말이에요. 정말 멋지네요. 완전히 현지화됐구나 싶어요. 열차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놀라웠어요. 안내방송이 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어, 영어로 동시에 나오고 있었거든요. 자이아 씨가 개발한 시스템이었어요. 승객 여러분, 곧 출발하겠습니다. 자이아 씨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어요. 그는 이제 정식 운영팀의 일원이 됐다고 했어요. 시범 운행 당일 아침, 기온이 47도까지 올라갔어요. 게다가 멀리서 모래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죠. 정말 운행하실 건가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제 걱정에 샤크조드 씨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대비는 다 되어 있어요. 저희가 직접 점검했거든요. 출발 시간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에 모였어요. 우즈베키스탄 교통부 장관도 와 있었고 현지 기자들도 보였어요. 샤크조드 씨의 가족도 와 있었어요. 부인과 두 아이가 열차를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죠. 아빠가 만든 기차예요? 아이의 질문에 샤크조드 씨가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아빠가 한국 친구들과 함께 만든 거야. 출발 신호가 울렸어요. 열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플랫폼의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출발했지만 곧 속도가 올라갔어요. 시속 100km, 200km, 그리고 드디어 300km까지 올라갔어요. 창밖으로는 끝없는 사막이 펼쳐져 있었어요. 뜨거운 모래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열차는 흔들림 없이 달렸죠. 중간에 모래폭풍이 정말 심해졌어요. 앞이 안 보일 정도였는데도 열차는 멈추지 않았어요. 샤크조드 씨가 개량한 필터링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신호 정상, 속도 유지 중입니다. 자이아 씨가 관제실에서 보고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이 시간 30분 만에 사마르칸트에 도착했어요. 플랫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열차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감격했어요. 정말 해냈구나 싶었거든요. 47도 폭염과 모래폭풍을 뚫고 완벽한 운행을 마친 거죠. 박도원 씨가 다가와 말했어요. 어떠셨어요? 우즈베키스탄 KTX 말이에요. 완벽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때 자이아 씨가 다가왔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어요. 렌츠 단장님,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꿈을 이뤘어요. 제가 뭘 했다고요? 모두 여러분이 해낸 일이에요. 샤크조드 씨의 아이들이 뛰어와서 저에게 말했어요. 아줌마, 우리 아빠가 정말 대단하죠? 그럼요.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아빠예요. 그날 저녁 환영 만찬에서 우즈베키스탄 교통부 장관이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빠른 기차가 아니라 우리의 기술로 만든 기차를 얻었어요. 박도원 씨가 답사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걸 함께 만들어갈 거니까요. 만찬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8개월 전 처음 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와 지금의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때는 한국을 단순한 중급기술 보유국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력이 아니라 진정성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팔려고 했지만 한국은 함께 만들어가려고 했어요. 그 차이가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창밖으로 사막의 별이 보였어요. 내일이면 저는 런던으로 돌아가겠지만 이곳에서 본 것들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진심, 우즈베키스탄 기술자들의 열정, 그리고 함께 만들어낸 기적 같은 결과까지.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기술 이전이란 기계를 주는 게 아니라 꿈을 함께 키워가는 거라는 걸. 그리고 한국은 그런 진짜 파트너였다는 걸 말이에요. 20년 전 어머니와 함께 겪었던 상처도 이제 치유된 것 같아요. 사람도 나라도 변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는 걸 배웠거든요. 사막을 가르는 파란 KTX를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게 바로 진짜 기술 협력이구나. 서로를 믿고 함께 성장해가는 것, 그게 바로 미래였어요. 내일 아침에도 이 열차는 달릴 거예요.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을 뚫고 사람들의 꿈을 실어 나르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함께 만들어낸 진심이 담겨 있을 거예요.